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퍼스널 브랜딩 글쓰기 61일차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스몰스텝의 저자 박효철입니다. 네, 오늘 아침 이라는 문장들이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글쓰기 노하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은 김훈 작가 여러분 아시죠? 예, 글쓰기에 관련해서는 기자 출신의 작가님이시죠. 사실 칼의 노래 같은 유명한 작품들을 쓰신, 사실 글쓰기에 있어서는 사실 저에게도 약간 바이블 같은 분이신데요. 이 분의 어떤 글쓰기 노하우를 다룬 책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의 제목은 이라는 문장들이고, 백우진 씨가 썼네요. 네, 하다님 안녕하세요. 웨일북 출판사에서 2017년도에 나온 책인데, 여러분, 김훈 작가의 글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자, 바로 다음의 문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꽃피는 숲에 저녁 노을이 비치어 구름처럼 부풀어 오른 섬들은 바다에 결박된 사슬을 풀고 어두워지는 수평선 너머로 흘러가는 듯 싶었다. 무트로 건너온 새들이 저무는 섬으로 돌아갈 때 물 위에 깔리는 노을은 수평선 쪽으로 가서 소멸했다. 자, 긴 문장이지만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마치 눈앞에 그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죠. 사진처럼. 사진이라기보단 약간 동양화에 가깝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카레 노래에서 시작하는 문장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문장인데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네, 바른 심표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김웅래 소설 카레 노래의 첫 대목이다. 소설가는 꽃이 피었다로 소설의 첫 문장을 삼을지 꽃은 피었다로 할지를 놓고 며칠 고민했다고 한다. 김훈은 산문집 바다의 기별에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꽃은 피었다와 꽃이 피었다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꽃이 피었다는 꽃이 핀 물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진술한 언어이고 꽃은 피었다는 의견과 정서의 세계를 보여주는 언어입니다. 자, 설명하는 글도 쉽지 않지만 어쨌든 여러분, 꽃은 피었다와 꽃이 피었다는 어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김훈 작가는 그게 물리적 사실인지 정서의 세계인지로 구분을 했는데 이 작가, 그러니까 오늘 소개할 이 책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 책의 작가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가는 문장의 초점을 주어에 맞출 때 붙인다고 합니다. 이는 누구, 무엇, 어디 등을 묻는 의문문에서 이 가를 쓰는 데서도 확인된다. 책 제목에서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무엇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가? 어디가 아프니? 각 문장, 근데 이거를 이 가를 은는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는 내 머리에 똥 쌌어? 무엇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가? 어디는 아프니? 뭔가 좀 이상하죠? 의문문 형식인데 의문문이 아닌 무슨 말을 하는지가 흐릿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의 뒷절도 적절한 예가 된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흐릿한 문장이라고 하면 뜻이 모호해집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좋은 글은 모호하지 않고 명확한 글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내용, 꽃이와 꽃은 보다 이렇게 다른 문장들 가져오니까 뭐가 맞는지가 훨씬 분명해지죠. 그래서 이 작가는 화자가 첫 문장에서 듣는 사람의 관심을 어디로 유도할 때도 조사로 은는이 아니라 이가를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관심을 유도할 때요. 그래서 거의 모든 옛날 이야기에서 첫 문장은 조사로 이가를 붙입니다. 자, 이런 식이죠. 옛날에 꼬부랑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옛날에 백설공주가, 옛날에 효녀 심창이가. 그러니까 사람의 관심을 유도할 때는 은는이 아니라 그래서 옛날에 꼬부랑 할머니는 살고 있었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 옛날에 꼬부랑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라는 것이 사람의 관심을 유도하는 데는 훨씬 더 되게 명확하죠. 반면 은는은 주어의 행위를 서술하는 데 주안점을 둡니다. 나는 세계 일주로 경제를 배웠다. 주어의 행위죠. 내가 세계
맥주로 경제를 배웠다와 비교해보면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주어를 염두에 둠을 전제로 한다. 예를 들어 중간고사 어땠어? 라는 물음에 대한 국어는 어렵다라는 대답은 다른 과목은 어렵지 않았다는 뉘앙스를 풍기죠. 여러분 그렇죠. 국어는 어렵더라. 국어가 어렵더라보다 국어는 어렵더라는 국어가 어렵더라는 국어를 강조했다면 국어는 어렵지만 다른 과목은 좀 쉬웠다라는 의미도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은는과 이가를 구분하는 게 이렇게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 게 여러분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검토를 통해 우리는 김훈 작가의 선택은 적절했으나 설명은 정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는 꽃은 피었지만 다른 무언가는 피지 못했거나 시들었거나 졌거나 하여간 피었다와 비교가 되는 어떤 상태라는 사실을 내포한다. 만약 소설가가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고 첫 문장을 시작했다면 그는 둘째 문장에서 독자의 시선을 꽃이 아닌 다른 대상으로 옮겨야 한다. 예컨대 다음과 같이 풀어가는 식이다.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 섬마을 집은 곳곳이 불타 무너졌다. 그렇죠.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꽃이 아니라 다른 얘기가 와야 된다는 거죠. 꽃이 주인공이 아니라 섬마을 집이라는 주어가 따라와야 된다. 다른 주어가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화자가 자신의 시선을 꽃에 맞추고 그 초점을 숲으로 넓히고 숲에 저녁 노을이 비쳤다는 전경을 추가한 뒤 다시 주마우대 섬으로 시야를 넓히는 위와 같은 순서의 서술에서 그러니까 원래 본문에서 원래의 문장에서는 원래의 뜻에서는 원래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바에서는 꽃이 피었다가 맞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희가 60일 정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조금 실력이 늘었죠. 그래서 이렇게 깊이 있는 내용들도 다룰 때가 된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이거는 꽃을 강조하는 것이죠. 네,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는 우리말의 어떤 매력이기도 한데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라고 하면 꽃 말고 다른 것들은 좀 다르게 서술해야 된다. 라는 의미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르고 김훈의 선택은 옳았다. 다만 그 이유가 조금 틀렸다라는 얘기를 이 작가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예, 꽃은 그게 뭐 대단한 차이지 할 수 있겠지만 이 한 조사의 차이를 가지고 작가는 몇 날 며칠을 끙끙 앓았다라고 하죠. 그리고 옳은 답을 찾았다는 것. 되게 의미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되게 재밌는 좋은 사례 아닌가요? 예, 얼마나 우리가 쓰는 글들에 대해서 민감하고 세심하고 디테일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내용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